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드디어 우리 워크북의 마지막 글 10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읽기 단원 워크북을 휙 정리하는 시간 빠르게 잘 따라오세요.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입니다.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을 한 장의 그림으로 구현하라고 하면 저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그렇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가능한 건 2020년, 2019, 20, 21 엄청난 빅데이터의 누적으로 가능하죠. 머신러닝 어딘가 들어봤습니다. 인공신경망 기술, 딥러닝, 차차. 왜 이렇게 세 가지가 더하기인가? 차차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공학과 전공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는 워크북 68쪽에다가 각 모둠별로 1모듬 인공지능 개념, 2모듬 인공지능 역사, 3모듬 기계학습, 머신러닝, 4모듬 심층학습, 딥러닝, 5모듬 신경망 또는 퍼셉트론, 6모듬 인공지능의 문제, 7모듬 인공지능의 이해로 나누어서 찾아보고 잠깐 모둠별로 이 개념을 정리하는 포스트잇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링컨 패들렛에 포스트잇 각 모둠에 포스트잇 업로드 하고요. 선생님이 미리 찾아본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워크북 싹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글 읽기 전에 사전 정보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을 다룬 설명문이다. 인공지능의 개념,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잘 알려주는 글입니다. 이종호 이분은 누구인가? 과학 분야 책을 쓰셨습니다. 일단 이 책 이름만 써놓으세요. 로봇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 2016년, 2022년에 2016년 무려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4, 5년 전에 글을 읽다니 그 이후에 엄청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맨 처음에 보여준 이 그림. 2016년 당시에는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좋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결과도 이제 막 나오는 와중이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와장창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져 나와서 2019년, 20년, 21년, 22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에 머신러닝 더하기 인공신경망 기술, 머신러닝 기계학습. 교과서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지 않고 기계학습, 우리는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좀 더 익숙하죠. 인공신경망 기술, 딥러닝, 딥러닝도 외래어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 심층학습. 그래서 제목이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이구나. 알겠습니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글도 역시 소제목 형식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신경망 이론을 본따서 그런데 초반에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했다가 오늘날 심층학습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소제목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오래됐네. 1955년 존 메카시와 신경학 전문가인 마빈 미스크, 허버트 사이먼 등 단체에서 어떤 회의에서 컴퓨터의 인간의 지적 활동, 사고하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하면서 처음 사용했대요. 특히나 그중에 민스키는 인공지능을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 사람이 수행했을 때 지능이 필요한 일을 기계에 수행시키고자 하는 학문과 기술 써놓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람처럼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 언어 알아듣고 움직이고 이런 걸 컴퓨터에다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목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 여기서 기계라고 하는 건 당연히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용어와 정의,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뭘 보겠어요? 사람처럼 사람에 주목하겠지. 그 다음 문단.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인간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이제 정보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대요. 일단 입력.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서 입력. 즉 구체적으로 한번 줄쳐볼까요?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받아 생리학적인 신호를 변환하여 뇌에 전달하는 과정과 뇌뇌가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 신경학, 그쵸? 신경의학,
신경생리학 뭐 이런 분야인데 어떻게 내가 그 보고 그거를 신경이 그거를 되뇌에 전달하는 거 이게 컴퓨터의 사고한다면 이게 아닐까? 그래서 입력되면 그거를 변형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새로운 걸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내보내는 거. 즉, 맨 밑에 즉이 하나 더 나오네. 처리, 분석, 판단의 과정을 거쳐 전혀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이를 출력한 마지막에다 옆에 날개 질문에다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학자들이 파악한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은 일단 입력, 그 다음에 처리, 분석,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출력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 그렇죠. 인공지능의 정의와 목표, 그리고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들여다봤답니다. 그래서 고안했던 게 신경망 이론이겠죠. 컴퓨터는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당연하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우리 신경망 이론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뉴럴 망, 연결, 네트워크. 그렇죠. 뉴럴 네트워크라는 말을 여러분 살면서 많이 들어볼 겁니다. 영어로도 한번 써놓으세요. 뉴럴 네트워크.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단순히 입력하고 계산한 계산기가 아니라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즉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하드웨어로 구성된 논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결과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유연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다음 작품을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계가 사람의 지능에 도전, 인공지능. 그렇죠. 그럼 어떻게 넣어줄까라고 고민을 하겠지. 이 컴퓨터에 어떻게 인간을 담게 할까?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인간의 지식 습득 과정을 그대로 답습은 따라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 국립국어원 사전에 찾아봤더니 예로부터 해오던 방법이나 수법을 조차 그대로 행한다. 그대로 따라함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걸 어떻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입력하는 건 불가능하죠, 실제.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선생님이 줄쳐놨죠. 학자들은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이용하면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적시적소, 딱 알맞은 때와 자리,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 신경망 하나를 네트워크 연결해서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신경망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망 이론에는 맥컬리와 피츠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선두주자인데 어떻게 했나? 일단 맥컬리는 그거래요. 신경생리학자, 의사였답니다. 신경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생물학적인 신경망 요걸 바탕으로 단순화해서 생물학적인 신경망 이론을 단순화해서 계산하고 논리를 짤 수 있고 기호 연산 가능한 그런 신경망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전기 신호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전달하는 거, 탁 켜졌다가 넘어가는 거, 요걸 해서 마치 전기 스위치처럼 온과 오프로 작동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인공신경을 그물망 형태로 맥컬리와 피츠가 1950년대인가 그때 만들었답니다. 인공신경망의 작동 원리 화살표하고 넘어가지 뭐. 그 다음 문단. 그리고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첫 번째 줄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퍼셉트론 프로그램 이름인데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 가지 해서 강아지구나. 구체적으로 인간의 신경세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박스 처리를 해놨는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작동 원리 한번 볼까요? 퍼셉트론의 각 단위는 여러 가지 입력 정보를 받아들인다. 입력. 이것들이 합쳐져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한 한계값을 넘으면 출력. 일정한 정보가 들어오면 출력. 그럴 때 이게 옆에 신경세포 보이죠? 많은 가지돌기가 자극받을 때 어느 정도 되면 신호를 발산하는 것처럼 그럴 때 각각의 단위가 특정 정보에 부여하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변화시키면서 퍼셉트론은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로젠블렛은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한 최초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 이론 여기 하나 넣고 갈까요? 신경망 이론의 출현 배경 사람 인공지능 그러니까 신경을 들여다봤다. 퍼셉트론의 작동 원리. 그러나 이게 금방 잘 되지 않았답니다. 기계학습의 한계. 첫 번째 문단.
그래서 그렇게 만든 퍼셉트론이 보통의 컴퓨터나 인간이 쉽게 푸는 기본적인 논리 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했으며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해갖고 딱 구현했는데 강아지 사이즈는 조금만 달라져도 강아지라고 보지 못해. 퍼셉트론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줄 아래 기존 퍼셉트론의 입력, 출력층 사이에 중간층을 삽입하고 중간층의 신경망 층수를 늘려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류. 3층 이상 되면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페이지 학습이 안 됐답니다. 오류를 줄여나갔지만 참 어려웠대. 그래서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80년 90년 다시 또 소강 상태 답보 상태 제자리 걸음 써놓고 넘어갑시다. 여기 교과서에 워크북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입력 출력 층인데 사이에 중간층을 했는데 이 중간층의 층수가 높아지면 안 되더라. 두 번째 소제목 기계학습의 한계 오류 답보 상태 적고 넘어갑시다. 세 번째 소제목이구나. 마지막 네 번째 소제목. 기계학습의 진화, 심층학습. 선생님이 옆에 뭔가 그렸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고 일단 본문부터 읽어봅시다.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어떤 컴퓨터 데이터 분류 방식, 컴퓨터의 어떤 데이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지도는 가르쳐주는 거지. 뭘 가르쳐줘? 컴퓨터에 먼저 분류 기준을 입력한 이런 거 강아지야. 요거 고양이야. 이렇게 분류 기준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임 이러이러한 특징 하면은 컴퓨터가 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고양이다라고 알아내는 거고요. 비지도 학습은 멋집니다. 분류 기준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하게 하는 방식. 그러면 컴퓨터가 여기서 중요한 건 수많은 데이터겠죠. 아무 말 없이 그냥 데이터를 주면 분류 기준 없이 주면은 컴퓨터가 막 해서 비슷한 군집은 클러스터 이렇게 어디에 이런 정보가 많나를 스스로 이렇게 군집을 찾아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러니까 이 사진이 고양이야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 스스로 훈련해서 고양이 사진이군 하는 거. 머신러닝. 비지도 학습에서 출발한 거라고 알겠죠? 옆에 선생님 조그맣게 그려놨던 거 크게 보면 이겁니다. 가장 많이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달라? 우리 수학의 이거 뭐라고 하지? 벤 다이어그램? 포함 관계를 보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모든 걸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머신러닝,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 그런데 그럼 딥러닝은 어떻게 달라? 그 중에서도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처리해갖고 더 심층 학습하는 거 스스로 하되 인공신경망처럼 스스로 알아서 여러 가지 이게 동글동글한 거 이거 뭘까? 이제 곧 나오겠죠? 이런 딥러닝이라고 한다. 요 포함 관계를 그려놓고 제목만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학습은 2006년 캐나다의 제프리 힌턴이라는 연구팀의 대표입니다. 제프리 힌턴 박사에 의해서 전기를 맞이하였다. 전기 달라지는 때. 전환점이 되는 기회와 시기라고 옆에다 적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했는가? 사전훈련이라는 걸 했답니다. 다층 퍼셉트론에 오류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정보에 사전훈련, 즉 줄치고 넘어갈까요?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서 작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과정. 앞에다가 훈련은 훈련이 돼 여러 가지 개념을 그때 조금씩 판단을 내리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앞에서 했으니까 했다 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존 기계학습의 한계를 극복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 심층학습이라고 그때 했답니다. 2006년에 딥러닝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힌턴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두 번째 줄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을 비지도학습 원칙 규칙 주는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그냥 주는 거지. 그럼 스스로 알아서 비지도 학습을 통해 사전 훈련하면 신경망이 깊어져도 학습이 잘 된다. 이거를 필기체 이걸 가지고 했는데 오류율이 1.2%. 인간의 오류율은 5%랍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훨씬 더 오류가 적지. 그래서
각광받는 기술 지금 다 딥러닝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 맨 밑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 밑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 밑줄, GPU, 그래픽 카드, 뭐 엄청난 어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속도와 빅데이터, 이게 딥러닝의 밥이라고 사람들이 비유하더라고요. 제프리 힌턴 어디 얼굴 좀 보고 갑시다. 아유,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치밀하게. 그리고 한 장 더 본다면 바이올로지, 인간의 신경세포입니다. 가지돌기 속에서 그 다음으로 연결부, 시냅스라고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나? 신호가 오면 연결부에서 그걸 받아서 입력, 그 다음에 출력, 그 다음 신호로 시냅스와 시냅스의 연결이 많으면 머리가 좋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딥러닝, 주황색은 입력이겠지. 그런데 1.2, 마이너스 1.1, 0.4 컴퓨터 공학과 가면 배울 텐데 조금 다른 가중치를 두어서 다양한 히든 레이어, 숨겨진 어떤 레이어층을 통해서 아웃풋, 출력하는 거. 이게 딥러닝의 기본 개념이랍니다.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렇게 봐도 모르겠지. 중요한 건 다량의 데이터를 많이 주면 그 안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다. 이 정도만 계속 이어갑니다. 심층학습은 정리하는 문장이겠지? 줄쳐봅시다. 비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한 사전 훈련 과정으로 데이터를 손질해 인공신경망 최적화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징 추출부터 학습까지 알아서 알고리즘에 포함한 것이 심층학습의 특징이다. 스스로. 심층학습은 연산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 사전 훈련, 그것을 종합해 결과를 내놓는다. 즉 나왔으니까 또 줄치고 넘어갈까? 정리하는 문장이니까 심층학습은 다층 구조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머신러닝에 속에 포함된 것, 다량의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 모델을 구축하는 기법이다. 제일 중요한 거 다량의 데이터. 다량의 데이터만 주면 스스로 학습하는 게 딥러닝이다. 요즘에는 벡터나 그래프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표정 인식 같은 것도 다 하죠. 그래서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누구? 선생님 사전을 드니까 썼구나. 요거 넘어가. 앞에서 했으니까. 2020년에 일론 머스크가 GPT-3라고 해서 인공지능 비서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인간을 뛰어난 GPT-3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엄청난 다량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렇게 한 거죠. 마지막 문단, 한 문단 전에 심층학습 딥러닝의 작동 원리와 활용 정도 씁시다. 2016년 기억나나요? 우리 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충격을 줬는데 2016년, 지금은 2022년. 마지막 문단입니다.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달이 불러일으킬 문제, 예컨대 인간의 일자리 문제,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려 5, 6년 전 글이야. 당연히 지금 논의 충분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국가기술과학위원회도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논의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 정리해서 가르쳐줘야지 라고 했는데 데이터는 널려 있어.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알고 찾아보고 생각하고 깨달은 거, 그게 공부가 아닐까. 선생님이 자꾸만 모두 말동시키고 이렇게 생각해보게 하고 글쓰게 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인공지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라는 거 알죠? 인공지능 발달이 가져올 사회 변화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고 넘어갈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어떻게 달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거.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 기계가 학습하거든. 머신러닝. 그런데 그거는 그중에서도 인공신경망. 인간이 신경망. 그래서 알아서 그냥 무진장 데이터를 주면은 빠른 컴퓨터 처리 속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해. 이게 오늘의 정리입니다. 다음 시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워크북 74쪽 우리 열심히 달린 오늘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고스란히 정리하는 거니까 워크북 74쪽 숙제입니다. 이거 쌤이 들어와서 쿨하게 사진 찍고 사진이란다. 도장 찍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